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한 건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을 물어보셨죠. 그냥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뒤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엔 하루에 3번이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까 말했잖아.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듯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요. 작은 균열이 서서히 어머니의 기억을 삼키고 있다는 거요. 육체는 그대로인데 영혼만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거요. 치매라는 도둑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부터 훔쳐갑니다. 그날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으셨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설탕을 찾으며 냉장고를 5번이나 여셨습니다. 엄마, 설탕은 찬장에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또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설탕을 찾으시면서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한 건요. 월요일, 어머니는 약속을 잊으셨습니다. 30년 넘게 나가신 성당 모임이었어요. 화요일엔 이웃집 이름을 잊으셨죠. 15년을 옆집에 사신 분인데요. 하지만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병원 가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나 멀쩡해. 나이 들면 다 그래. 아버지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네 엄마 성격 알잖아. 더 스트레스 받겠다. 저는 물러섰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죠.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하다 가스불을 끄는 걸 잊으셨습니다. 냄비가 새까맣게 타버렸죠. 다행히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야겠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이미 중기로 접어들고 있었다는 거요.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도둑은 더 많은 것을 훔쳐갔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최근 5년이 지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중기, 진단서를 받아들고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셨어요. 괜찮아. 약 먹으면 되는 거잖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어가는지 모르신 채로요. 약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3번, 정확한 시간에요. 저는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꾸 약 먹은 걸 잊으셨죠. 놀랍게도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약은 진행을 늦출 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매주 어머니는 조금씩 변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줄어들었습니다. 기억이, 인격이 그 사람다움이요. 3개월 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 누구니?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엄마, 나 지훈이야. 아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아들? 우리 아들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날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거려. 그리고 그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과거로 돌아가셨습니다. 40대의 어머니로
30대의 어머니로요. 저를 보며 어머, 애기 안 왔네라고 하셨죠. 당신이 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대 중년 남자인데요. 아버지를 보며 설레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신혼 때처럼요. 6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정신이 돌아오셨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요. 그럴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빨리 늙어버렸지?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그 순간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아는 그 짧은 순간이요. 결국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뒤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새벽 4시예요.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이미 사라지신 뒤였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온 동네를 뒤졌어요. 3시간 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옛날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요. 20년 전에 이사 간 곳이었죠. 어머니는 그 집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왜 문이 안 열리지? 열쇠를 놓고 나왔나? 어머니는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엄마, 제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웃으셨죠. 아, 아들 왔네. 학교 끝났어? 배고프지?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위험해지셨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나가려 하셨어요. 냉장고에 옷을 넣으셨죠. 변기에 음식을 버리셨습니다. 24시간 지켜봐야 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죠. 병원에서 이젠 요양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끝까지 봐야지.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달 뒤 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심장이었어요.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죠. 요양원 상담을 받던 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잠깐 산책하러. 어머니는 신나게 웃으셨습니다. 그때까진 제가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양원 문 앞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기 어디야? 나 집에 갈래. 어머니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잠깐만 여기 있으면 돼. 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간호사가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지훈아, 지훈아. 복도 끝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를요.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을 떼는 게 평생 한 일 중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갔죠.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밤마다 누군가를 찾으세요. 지훈이라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보셨죠.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렷하게요. 엄마가 너무 늦게 떠나고 있지?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몇 달 만에 어머니가 저를 알아본 순간을요. 비록 몇 분뿐이었지만요. 엄마는 알아. 내가 자꾸 잊는다는 거.
그래도 내 얼굴만큼은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도둑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훔쳐가진 못해요.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사랑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비록 기억은 못해도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면 웃으셨어요. 이유도 모른 채로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별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찾아오죠. 그래서 더 아프지만 동시에 더 많이 사랑할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천천히 가도 돼. 나 여기서 계속 기다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천천히 떠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찾아갑니다. 어머니가 절 기억하지 못해도요. 사랑은 기억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건 어제도 어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웃으셨죠.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저를 누군지도 모르신 채로요. 네, 엄마. 정말 좋네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거려. 이름을 잊어도 온기는 기억한다는 거려. 치매는 모든 걸 훔쳐가는 도둑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것만큼은요. 어머니는 제 이름을 잊으셨지만 제 손을 여전히 꼭 잡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늦기 전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진실된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마주해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